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2, 단원 2, 생명체 구성물질. 단원 2를 강의한 지 이제 단원 2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두 번째 강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배운 걸 정리하면, 우리 몸에, 우리 생명체 가장 구성할 때 기본 단위가 세포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이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세포가 모여서 동물에서는 조직, 티슈. 우리 몸은 티슈가 4종류가 있다. 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티슈 4종류가 서로 이렇게 재조합하면서 올간 기관을 만든다. 위장, 심장, 폐, 콩팥, 간, 기타 등등 이렇게 만든다. 요걸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기관들 하는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요것을 기관계라고 하고, 기관계는 우리 몸은 11가지 종류로 생리학 공부하는 분들이 나눠봤다. 이 기관계를 다 뭉쳐서 뭐가 되느냐? 하나의 개체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다시 잠깐 그 얘기 교과서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의 기관과 기관계에서 기관은 여러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이 모여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위장은 소화 흡수, 뇌 생각하고, 콩팥 그러면 혈액을 걸러서 오줌 만드는 곳, 폐 공기 교환하는 곳, 심장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펌프 역할, 이런 식으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계는 특정 기능별로 기관을 서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소화기, 계, 순환계, 신경계, 면역계, 뇌분비계, 생식계, 호흡계, 배설계, 피부계, 림프계, 골근육계 해서 생리학자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11개 기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모여서 개체를 만든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세포, 이 그림은 개체를 더 이렇게 쪼개 보면 기관계 11가지 기관계가 모여서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관계를 각각을 이루는 것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관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 4가지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그 다음에 그러면 조직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 그럼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교과서의 그림, 요거 이제 원소로 된 교과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이제 요 세포들은 세포 서로 수정해가지고 세포 여러 개 만들잖아요. 세포 분열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differentiation, 분할을 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세포가 변환되는 거죠. 이렇게 분화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한 200여 종 되는데, 그래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하는 일별로 이렇게 묶어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조직으로.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조직. 그래서 요거는 꼭 잊어먹지 말고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모여서 기관 만들고, 기관계 만들고,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 요건 이제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조금 다릅니다. 식물하고 동물이 조금 다른데요. 식물의 조직은 크게 이제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분열하는 조직. 그래서 요 조직은 계속 부단히 세포 분열을 해요.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커진다. 세포 둘로 쪼개지고, 둘이 4개로 쪼개지고, 계속 분열하는 조직. 요거를 분열 조직. 그 다음에 한번 어떤 구조물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있어.
이것을 우리는 영구 조직. 그러니까 물론 영구 조직도 분열 조직에서 만들어졌어. 그렇지만 일단 딱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세포 분열에서 막 커지거나 뭐 길어나거나 미루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영구 조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영구 조직 내에는 이제 표피 조직, 유 조직, 통도 조직이 해당되고, 분열 조직에는 이제 생장점, 그 다음에 형성층, 요것이 이제 분열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나무를 심을 때도 생장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뭐 접목을 시킨다든가 뭐 이래야 나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나무가 길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분열 조직, 즉 생장점이 있어야 계속 세포 분열해서 이 나무 줄기가 커나가는 거예요.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이제 한 세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조직 식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분열, 계속 분열한다. 또 하나는 그냥 분열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구 조직, 분열 조직, 영구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서는 동물에서는 없던 조직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직계. 우리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 그냥 만들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여러 개 모여서 기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식물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다시 조직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가 없이 그냥 개체로 넘어가는. 조금 하나는 요게 들어가고 요게 없고, 또 하나 식물은 요게 들어가고 요게 없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식물의 조직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표피 조직계, 껍데기를 형성하는 그런 조직들, 요거 합해서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거, 영양분이 지나가는 관을 이루고 있는 조직계, 요걸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 현상을 발휘하는 그런 조직,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한다든가, 뭐 물을 저장한다든가, 영양분을 저장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기본 조직계. 오케이. 그래서 기본 조직계는 양분의 합성, 저장, 지지 기능도 하고, 여기에는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 두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울타리 조직은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조직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특징이고, 해면 조직은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 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크게 이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요게 기본 조직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관 조직, 요거 이제 물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물관 조직. 그 다음에 영양분 지나가는 체관 조직, 요거 이제 관다발 조직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껍데기 형성하는 표피 조직계. 그래서 식물은 조직계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표피, 껍데기 하나.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물 실어 나르고 영양분 실어 나르는 요 이제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물이 하는 일들, 영양분 저장한다든가, 만든다든가, 광합성한다든가, 뭐 이런 그 기본 조직계. 그래서 조직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동물은 조직계 개념이 없고, 그래서 식물의 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요걸 이제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가 없어요. 식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막바로 개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뿌리, 줄기, 잎 등은 이제 영양기관이라고 하고, 꽃과 열매는 생식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관이 단순하죠, 좀. 우리에 비해서는, 동물에 비해서는. 우리 개 같은 기관 같은 것도 봐도 뭐 위장, 심장, 콩팥, 뭐 간,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물은 크게 기관이 영양기관, 생식기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동물은 세포, 그 다음에 네 종류의 조직이 서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는.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그 다음에 기관계가 없이 막바로 개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식물은 개체가 있고 둘 다 개체예요. 하나의 이렇게 독립된 생명체, 개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계가 있고 기관계,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다시 얘기하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근데 식물에서는 이것도 이제 개체는 똑같은 거죠. 개체. 그 다음에 기관계가 없이 기관으로 막바로 넘어가고, 그 바로 밑에 조직계가 있고, 조직계 밑에는 다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그러니까 요 차이점은 동물에서는 기관계라는 개념이 있고 식물에서는 조직계라는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 오케이. 요 차이점은 알아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뭐가 있냐. 크게 우리는 네 종류를 꼽습니다. 네 종류. 첫 번째는 탄수화물을 꼽고, 탄소에 물이 붙어 있다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arbohydrate, 카본에 hydrate, 물이 붙어 있습니다. 물화, 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질이 있어요. 지질, 리피드. 우리 보통 이제 중성지방, 오일, 뭐 기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영어로는 이제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핵산이 있어요. 핵산에는 크게 DNA, RNA 이런 것을, 요게 이제 유전 정보 실어 날려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핵산. 크게 그래서 우리 생물학에서는 요 네 가지를 기본 물질이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소에 물이 붙어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제 안에 들여다보면 또 가지각색이니까, 가지각색이에요. 그럼 주요 원소는 뭘로 되어 있냐? 탄수화물은 세 가지. CHO로 이루어져요. C 탄소, H 수소, O 산소, 옥시전.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요게 메인이에요. 오케이, 메인. 탄수화물에서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에서는 질소 안 보여. 황 없어요. 인 없어. 오케이, 없어.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돼요. 좀 간단하죠. 간단해요. 원소들이. 그러면 탄수화물들은 대략 에너지를 얼마큼 가지고 있냐? 그러면 1g당 태우면 한 4kcal의 열량을 내. 이렇게 4kcal, 약 4kcal 그램 가지고 있어요. 식물의 세포벽과 같은 구조물질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하는 일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에너지. 우리 몸에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생각하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지금 필요하죠. 또 여러분한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주로 산화시켜서.
단백질을 산화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을 산화할 수도 있고 지질을 산화할 수도 있고 다 태워서 산화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추우면 어떻게 해요? 장작 볼 때잖아요. 장작, 나무, 말린 거. 그럼 불이 활활 나오죠. 결국은 그 안에 이미 이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열에 의해서 일단 붙여지면 계속 지가 홀로 타잖아요. 저절로 타서 계속 열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탕을 먹는다든가 쌀밥을 먹는다든가 뭐 이렇게 곡물을 먹는다든가 하면 그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 오케이?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는 크게 산화라고 해요. 산화, 옥시데이션. 산화하면서 결국은 에너지를 빼다 쓰는 거죠. 빼다 써. 오케이?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에너지 소스로 쓰인, 에너지 원으로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데 식물은 이 탄수화물을 어디다 쓰느냐? 골격 만들 때 써요. 특히 세포 벽을 만들 때 셀룰로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말로 섬유소라고 해요. 셀룰로스를 만들 때 포도당을 서로 길게 엮어서 물론 이제 녹말하고 좀 길게 엮는 방법이 좀 틀린데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길게 엮어서 물에 녹지 않는 셀룰로스를 만들고 요 가닥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질긴 실이 되고 이걸 또 엮어 놓으면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엮어 놓으면 아주 단단한 세포 벽이 되고 그러면서 나무 보면 튼튼하잖아요. 거기가 대부분이 바로 셀룰로스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셀룰로스는 바로 탄수화물. 아까 얘기했던 카본, 탄소, 수소, H,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옥시전, O, CHO, 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세 가지 원소가 주가 돼서 만들어낸 거 요게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물, 줄기, 식물의 줄기, 세포벽 뭐 이런 것을 만들 때 에너지원이 아니고 구조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구조물로 쓰인다. 우리 집 지을 때 벽돌처럼 구조물로 쓰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수화물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단당류. 당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네요. 이당류. 그 다음에 요 당들이 계속 여러 개 붙어 있네요. 요걸 다당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단당류도 이렇게 하나의 분자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딱 독립된 하나의 분자. 단당류도 탄소가 3개짜리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연계에는 탄소가 6개로 이루어진 게 제일 많아.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탄소가 6개가 모여서 당을 만든다 해서 육탄당이라고 해요. 육탄당. 육탄당 6개로 만들어진 탄소 6개로 만들어진 육탄당이 됐든 3개로 만들어진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 이거 다 그거 하나로 독립된 당이니까 단당류에 속한다고 그래요. 단당.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핵산, DNA나 RNA 보면 거기는 이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5탄당 5개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리보스라는 단어. 영어로 이제 우리가 보통 리보스, 라이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단당류.
독립된 당이, 당 하나 딱.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네. 두 개가 서로 축합 반응이라고 물 분자 하나 싹 빼고 서로 공유결합으로 딱 엮어져 있네. 이것을 우리는 이당류, 이당류. 아까 단당류, 이당류, 그다음에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당류에는 포도당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또 포도당 글루코스랑 과당이 붙어 있는 거, 혹은 또 포도당 두 개 붙어 있는 거, 포도당 과당 붙어 있는 거, 아니면 포도당 갈락토스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당류가 자연계에 존재해요. 요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